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저 좀 오랜만에 돌아왔죠. 방 분위기 어떤가요?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방 분위기도 싹 바꿔봤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잦은 영상 회차보다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더 알찬 내용을 담아서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더 노력 많이 하는 유나가 될 테니 지금처럼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여러분들 기초 제품 어떻게 고르세요? 요즘처럼 좋다는 제품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고르기가 참 어려우시죠? 오늘은 기초 제품을 사실 때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평소 제가 제품을 많이 추천해 드리다 보니 저는 제품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사실 오늘 최초로 공개해 드릴 저만의 테스트하는 공간이 있어요. 좀 누추한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지루해 보일까봐 안 보여드린 공간인데요.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많은 제품들을 매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제품을 선별하는 좀 체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선정 기준을 디테일하게 나누고 총 80점이 넘는 제품들만 선택해 왔어요. 사실 이 많은 제품 중 50점이 못 넘는 제품들이 허다해요. 장점이 생기면 단점도 생기니까. 하지만 최근엔 뽑는 기준을 90점으로 바꿨어요. 좀 까다로워지기로. 기초가 성분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요즘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평가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뒤에 전성분이 이론상은 100% 착한 성분이에요. 하지만 전 이게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분에도 등급이 있어요. 하지만 성분마다 하나하나 등급 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유량도 중요한데 하나하나 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천연 성분이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일부 성분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배합 기술에 따라서 100% 착한 성분보다 오히려 피부 자극이 없거나 안정성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방부제도 많이 논란이 되는데 방부제가 없는 화장품은 말이 안 돼요. 음식 오래되면 썩잖아요. 이 썩는 걸 부패라고 하는데 이 부패를 막는 게 방부제예요. 화장품을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게 아니라면 방부제는 들어가는 게 안전한 거고요. 대신 파라벤 같은 유해한 방부제 말고 무해한 화학 방부제나 천연 방부제로 대체된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성분도 100% 좋고 안정성에 자극까지 없으면 그야말로 베스트겠지만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누군가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 피부는 다 다르니까. 참 어렵죠. 자세한 이 공간과 제품을 테스트하는 이 하나하나의 방법은 나중에 좀 더 세밀히 보여드릴게요.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지금은 일단 본연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짠! 다시 화사한 방으로 왔어요.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팁 3가지 나가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설명 중간중간 제품이 좀 나올 건데 추천 제품은 아니고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샘플이에요. 참고해주세요. 제품을 살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크게 앞면에 써있는 컨셉 성분과 뒷면에 써있는 전성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건 허니 마스크예요. 꿀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꿀을 바르기 위해 이걸 사요. 이 제품은 그나마 꿀 함유량이 높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컨셉 성분의 함유량은 높지 않아요. 예를 들어 레몬 에센스다. 그럼 레몬 함유량이 1000ppm 이렇게 써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1000이나 들어있대. 와 이러지만 1000ppm이 0.1%인 거 아세요? 물론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저런 컨셉 성분 때문에 단가가 높아져서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따라서 저런 컨셉 성분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뒤에 있는 전체적인 전성분을 보고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전성분 파악이 어렵다고요? 다 파악할 필요도 파악할 수도 없어요. 2008년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이 됐지만 아직도 검증이 안 된 화학 성분들이 많고 화해 어플을 돌려보는 것도 좋지만 아직 등록이 안 된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만 파악하세요. 제가 모 브랜드 전성분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 전체 성분을 100%라고 할 때 이 앞에 5개에서 6개 정도까지가 이 전체 중에 총 95% 정도를 차지해요. 다시 말해 이 뒤에 아무리 좋은 추출물 종류가 수십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추출물들을 다 합해서 1% 정도가 될까 말까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 추출물들을 보고 사는데 결국에 이 앞에 안 좋은 거 한두 개만 껴있어도 이걸 훨씬 더 많이 바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방부제와 향료는 뒤쪽에 있어요. 자, 그럼 그나마 무해한 방부제는 헥산디올이나 비타민 E도 있고요. 라벤더나 티트리, 또 염분 같은 천연 방부제도 있고요. 물론 사용기간이 짧지만. 혹은 다른 기능을 하는 성분끼리 배합이 돼서 방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성분을 봤는데 이거 왜 방부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지? 그게 성분끼리의 배합으로 이루어지는 방부제예요.
성분을 체크했다면 두 번째론 부딪히면 안 되는 성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다 좋다는 제품들만 샀는데 이상하게 더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부딪히는 성분들끼리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거든요. 서로 피해야 할 성분 첫 번째, 레티놀과 비타민C. 레티놀은 쉽게 비타민 A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과 물에 녹는 수용성을 함께 바르면 물에 녹는 수용성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효과를 못 봐요. 게다가 레티놀, 비타민 C 둘 다 산성이기 때문에 같이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요. 또 둘 다 자외선에 부딪히기 때문에 밤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갖고 있고 다 쓰고 싶다면 차라리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 콜라겐과 비타민 C도 안 돼요. 요건 자주 언급하는 성분들이죠. 콜라겐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분자를 작게 쪼개 넣어야 침투가 잘 되는데 산성인 비타민 C가 이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침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둘 다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바르되 자외선에 문제가 없는 콜라겐을 낮에 바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드름 제품, 각질 제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드름 제품은 벤조일퍼 옥사이드라고 여드름균을 없애고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얘기해요. 근데 각질 제품에 아하나 바하가 들어있잖아요. 벤조일퍼 옥사이드랑 아하나 바하랑 부딪히면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각질을 정리했다 그럼 그날 하루만은 여드름 제품을 바르지 마시고 순한 보습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모공관리 제품과 안티에이징 제품도 안 돼요. 모공 제품은 보통 유분을 흡착하죠. 그런데 안티에이징 제품은 높은 유분 함유가 기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유분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일수록 유분이 높은 거예요. 왜 어릴 때 엄마 크림 발랐다가 뾰루지가 올라온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지를 억제하는 모공 제품을 쓰고 유분막을 씌워주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는 하루하루 바꿔서 될 건 아니고요.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한 가지로 가는 걸 권해드려요. 그 다음 리프팅 제품과 수분크림도 안 돼요. 여기서 리프팅과 안티에이징 제품의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안티에이징은 건조해서 생기는 주름을 막기 위해 유분을 높이는 제품이고 리프팅은 정체된 수분을 배출해서 부종을 완화하는 제품이에요. 단 여기서 말하는 리프팅 제품은 카페인같이 수분을 배출하는 제품을 말하는 거고 브랜드 리프팅 제품마다 함유하는 컨셉 성분은 다 달라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으로 리프팅 효과를 내는 제품들도 있고 이런 성분들은 보습 성분과 궁합이 좋거든요. 만약 현재 카페인 성분의 에센스로 난 탄력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피부는 건조해서 보습크림 꼭 덧발라야 된다. 그러면 에센스 계열의 같은 보습크림을 덧바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딪히는 성분들을 피했다면 이제 만나면 더 좋은 시너지 성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번 강조드리는 비타민 C와 E.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 부딪힐 것 같죠? 이 둘은 안 그래요. 오히려 서로 흡수를 도와줘요. 대신 순서가 수용성인 비타민 C를 먼저 바르고 지용성인 비타민 E를 덧바르면 C는 더 깊숙이 흡수가 되고 E는 겉에서 재생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여요. 단 E는 지용성이라 지용성의 C를 직접 녹이면 C가 잘 안 녹아요. C는 액상에 가까운 제형에 먼저 녹여서 바르고 그 다음에 E를 덧발라야 효과가 좋다는 거. 대신 참고로 C는 산성이라 민감성 피부에 때로는 자극이 될 수 있고요. E는 오일이라 좁쌀이나 트러블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효과가 좋은 제품인 만큼 일반 무난한 에센스하고는 좀 다르니까 피부 일부분의 테스트 먼저 꼭 해보고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 각질 제거와 화이트닝. 좋다, 안 좋다 혹은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결론은 좋다예요. 화이트닝 성분은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입자가 좀 커요. 그래서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이 제거가 되어야 유효 성분이 안으로 침투가 잘 되거든요. 단 과도한 각질 제거가 문제. 강한 성분이나 스크럽젤을 사용한 후에 화이트닝 제품 중에 산성을 띠는 비타민 C를 사용했다 이런 바로 피부 자극이 되거든요. 마일드한 필링제 혹은 아주 민감 피부라면 데일리 각질 토너와 화이트닝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 비타민 C와 보습 제품. 비타민 C가 피부엔 정말 좋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건조함이잖아요. 그래서 보습 제품을 덧발라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에센스 단계에서 비타민 C를 사용했다면 보습 크림을 덧바르되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같이 보습 효과가 좋은 성분을 함유한 크림을 발라주는 게 최고. 마지막으로 레티놀과 콜라겐. 요즘 노화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 귀 쫑긋. 콜라겐이
그러니까 세포끼리의 결합을 높여서 탄력을 준다면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탁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궁합이거든요. 심지어 이 두 가지가 피부 속에서 만나면 레티놀이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줘서 피부 탄력에 더 큰 시너지를 내요. 요즘 탄력이 급 떨어져서 고민인 분들, 특히 엄마들께 좋겠죠. 참고로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는 에센스, 하나는 크림으로 바르면 순서도 줄이고 효과도 좋아지니까 참고하세요. 자,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어요? 몇 주 만에 찾아뵈서 더 좋은 얘기 많이 하려고 좀 말이 길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한테 딱 맞는 화장품을 찾기란 참 힘들죠. 심지어 잘 맞았던 화장품도 내 체질이나 컨디션 혹은 계절에 따라 갑자기 안 맞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조차 매일 이렇게 많은 제품을 써봐도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을 찾기도 어렵고 심지어 자주 바뀌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계속 좋은 제품 있으면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보습 유지력, 탄력 결과 같은 거 체크하는 기계고요. 그게 그냥 각종 테스트한 애들이에요. 정리가 좀 안 됐는데